자, 여러 가지 방정식 봅시다. 3, 4차 방정식 나왔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는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었잖아. 공식들도 있었고, 그지? 근데 3차식, 4차식, 고차 방정식들은 딱히 어떤 공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차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떨어뜨릴 건데? 차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조립제법도 하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인수분해를 해서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1차식은 뭐 1차식이니까 두면 되고 2차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식 풀이대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고 안 되면 근해공식 넣으면 되고 그지? 뭐 되면 뭐 대각선법으로 하든 뭐 어쨌든 간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나오겠네. 최소 세 개, 많이는 3개까지 나오겠지. 3차니까 당연히. 그지? 그 중에서도 또 뭐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차식인데도 근이 2개가 나온다. 혹은 1개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면 한번 같이 볼까? 자, 책 한번 보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3차식일 때 3차 방정식, 4차식일 때는 4차 방정식. 네, 끝입니다. 그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면 A, B, C 중에 뭐가 하나라도 0이다. 혹은 다 0이어도 상관없고, 그지? 그래서 또는으로 묶어지는 거지. 4차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는데, 우리가 3차식에 인수분해 공식이 없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한다고? 뭐 직접 인수분해 뭐 자, 요래요래 하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해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조립제법. 조립제법 쓴다고. 그래서 3, 4차는 조립제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 3차는 조립제법 한번 쓰고 나면 1차랑 2차니까 고민할 부분이 없어지는데 4차는 조립제법 하면 어떻게 되노? 1차식과 또 3차식이 나와요. 3차식 또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떨어뜨려서 내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보기차식 뭐 네 이거는 하시면 되겠죠.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한 게 기억나나? 기억나나? 쌤 2차하고 3차하고 비교하면서 설명 몇 번 했는데 벌써 홀랑 까먹었니? 자, 2차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예? 너 왜 갑자기 노란색 되니? 이상한데? 암튼 자, 그러면 얘 근을 알파 베타, 얘는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근의 합 공식 뭐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에? 이게 이제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지금 계속 했던 거잖아.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네, a분의 c죠. 됐나? 어. 그 다음에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요?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럼 이게 전자칠판이라서 좀 쓰기가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썩 편하진 않다. 손이 조금 그래요. 자, a분의 c. 쌤이 왼손으로 딴 건 다 하는데 글씨는 잘 안 써지더라. 쌤이 젓가락질도 하고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 불가능한 게 가위질. 왼손으로 가위질 안 된다. 아나? 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가위라는 것 자체가 왼손으로 하면 가위질이 안 돼. 된다고? 아니요,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야 얘가 힘이 이렇게 지렛대처럼 하면서 이렇게 썰리는데 왼손으로 하면은 이 가위가 날이 붙지 않고 오히려 살짝 떠. 그래서 자르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안 잘려. 왼손잡이들은 이거 공감할걸요? 너희들 안 해봐서 그런다. 그리고 요즘
되게 날카로운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쪼임새가 되게 쫀쫀한 게 있어. 그거는 뭐 발로 해도 잘립니다. 발로 해도 잘려요, 진짜. 그냥 이게 오므려지기만 하면 잘려요. 워낙에 단단하게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슥슥 썰리는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뭐 애들용 내지는 조금 덜 날카로운 가위 있잖아. 식가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애기들 그 색종이 자르는 가위 같은 거 있잖아. 왼손으로 하면 절대 안 잘립니다. 절대 안 잘려요. 아무튼 그래서 쌤이 글씨 쓰는 거랑 가위질 빼고는 왼손으로 웬만하면 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자, 아무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지. 자, 쌤이 이거 순서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알파, 베타, 감마 한 개씩이니까 첫 번째 순서 A부터 B, 첫 번째 A부터 C, A부터 D, 세 번째 한 개씩이니까 첫 번째 두 개씩, 두 번째 하나, 둘, 셋 한 묶음 세 개잖아. 그럼 세 번째 그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교대로 한 개씩 첫 번째 순서 A분의 B, 두 개씩 두 번째 순서 A분의 C. 부호는 뭐부터? 마이너스부터. 똑같단 말이야. 규칙성이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만 외워두면 얘는 자동으로 되니까 내가 2차식에서 근과 계수관계 할 때 얘를 묶어서 같이 설명했었잖아. 그치? 생전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마음에 드는데 껌뻑껌뻑 하지 마. 자, 됐지? 자,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자, 우리가 말 그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걸 그대로 계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뭐 등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끼리의 곱의 합 x 빼기 세근의 곱은 0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요거는 자주 쓰는 패턴은 아닌데 2차식일 때는 쌤 얘기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외워두라고 했잖아. 맞지? 이게 어디서 오냐면 원래는 얘가 근을 아니까 우리가 거꾸로 찾아내는 방법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전개하면 알파 베타 얘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민할 거 없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요거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전개해가지고 뭐 그렇게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근데 뭐 출제가 그렇게 되는 형태는 아니야. 알겠지? 굳이 불편하게 이런 것까지 외우지는 마세요.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 아니라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즉석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요 공식 외우는 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역으로 찾아내는 거 저거는 냅두시고 2차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알겠죠?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차식 켤레근 나오는데 자, 쌤 3차인데 켤레근이 왜 나와요? 왜 나올까요? 도현아 3차식인데 켤레근이 왜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이유는 2차랑 똑같습니다. 나오는 이유는 2차 할 때랑 똑같다고. 예? 아이고, 마법소사. 자, 말해. 자, 3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자꾸 질문하래. 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을 좀 해라.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푼다고? 그래, 수학인데 계산을 해야지. 계산하는데. 진지하게 대답 안 할래? 진지하게 모르겠다고?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과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데 2차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 풀이 방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거기서 다시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근해 공식을 넣을 거다. 근해 공식을 넣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켈레근이 나온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3차식도 켈레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나?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켈레근 논다고 그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건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4차식도 마찬가지로 얘도 켈레근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그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2개랑 2차식으로 만드는데 그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안 되면 뭐고?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의 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도 당연히 켈레근이 나오겠지. 근해 공식을 썼다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니? A, B, C, D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다 라고 제일 위에 적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우리가 앞에서 2차식 1대랑 조건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84쪽요. 84쪽 제일 위에. 됐나? 자, 그 다음에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자, 얘가 또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 x 세제곱은 1 한번 보십시다. 야를요 1을 이항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1은 세제곱 해도 1이니까 1의 세제곱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근은 뭐고? 얘 근은 1이잖아.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근이 없죠? 실근 안 나온단 말이야. 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니? 야가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건데? 허근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때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W.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메가 3 아니고.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됐나? 왜? 이거의 근이거든. 허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의 근이잖아. 그러면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야지. 근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뭐고? 얘의 허근이라 했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되겠니? 자, 그럼 밑에 식들을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인상 쓰지 말고, 도현아. 자, 어디서 나온 걸까, 이거? 네. 네. 지금 교실 공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지? 에어컨을 끄면 덥고, 켜면 춥고, 응? 아니, 켜달라고. 좀 켜주세요. 에어컨 좀 켜고. 켤래거든요? 왜 오메가 더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일까요? 1. 오메가 바가 오메가에 그러면 켤레랑 켤레 복소수랑 뭐 둘이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옵니까? 1 더하기 2 아닌가요? 이게? 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분이에요. 책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근과 계수관계를 배웠잖아. 이 녀석의 근이 허근이라 했잖아. 이 녀석의 두 허근이니까 두 근의 합,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고. 다시. 예?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녀석의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일까? 그렇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가지고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라고? 1이라고. 됐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오메가 제곱은 뭐라 돼 있노?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네,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맞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네? 아니요, 그냥 오메가인데요. 아, 오메가 맞네요. 그래.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왜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거예요. 100점? 이거 그렇게 나와요. 응? 아니, 다르잖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아, 잘 봤어요. 다르잖아. 한번 다시 더 해. 밑에 봤어요. 자, 이게 저게 다른 거는 쟤는 밑에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부호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렵다. 자, 얘는 얘는 어려. 응? 물어보는 거예요. 오메가 얘는 왜 얘랑 왜 같겠냐? 그게 이거 두 개가 왜 같을까? 책 보지 말고 앞에 봐. 앞에 답이 있다. 자,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해보세요. 얘가 왜 같을까? 제곱을 해도 1이고 예? 나가. 제곱을 하면 1이라고? 얘가 왜 1인데요? 1이 어디 있는데? 1은 실근이잖아. 얘는 지금 허근 보고 있는데. 오메가는 1이 아니에요. 맞아. 자, 얘를 보세요. 얘를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고. 이해됩니까? 예. 자, 다시 얘 넘어가면 얼마?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얘 넘어가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똑같잖아. 내용물이 똑같으니까 뭐고 얘랑 같다고 나오지 당연히. 됐나? 예.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네? 얘는? 그 뭐지? 여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요. 그런가요? 맞아요. 어디 갔나? 안 적었나? 안 적었나? 나 안 적었구나. 오메가 곱하고 오메가 바가 1이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겠지. 예? 이거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두 근의 합은 했는데 두 근의 곱은 안 했잖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여기 쭉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를 가지고 뭐 뒤집고 뭐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가 아니잖아.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리 뒤집고 없고 뭐 하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얘가 이래서 나왔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오면 어떻게 했노?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형태가 달라지겠지, 그지?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먹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가 되겠노?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거 계수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래서 얘랑 형태가 비스무리한데 부호가 달라.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한 개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문자를 그대로 외워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이었는지 이게 마이너스 1인지 쌤이 얘기했잖아. 헷갈린다니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둘 다를 하다가 근거 계산한 거 저 뭐야 근해 공식, 뭐 반근해 공식이 헷갈리는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하나만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적용해서 혹은 비교를 해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둘 다를 외우려고 애쓰다 보면 둘 다 헷갈립니다. 나중에 둘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얘가 이랬으니까 얘는 반대로 적용한다든지 이게 규칙성을 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쌤이 설명 생략할게요. 하는 방법 동일하니까. 뇌가 터질 것 같아. 네? 뭐 했다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벌써 터지면 어떡하나. 뇌가 터질 것 같아. 그래. 시험 때 끌어당겼어가지고. 그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 줄 알잖아. 단지 그 차수가 2차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거.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거. 요거는 각 유형별로 조금 방법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거는 조금 힘들고 뒤에 가가지고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보시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이게 말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이거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차라리 유형을 보면서 얘는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 녀석을 얘기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86쪽으로 가볼게요. 자, 86쪽에 유형 1번을 한번 보십시다. 86쪽에 유형 1번.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한다고 아까? 일단 인수분해 하라 그랬지? 인수분해를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조립제법 쓰라고. 조립제법. 왜 자꾸 모르겠대? 이게 인수분해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뵈는 거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조립제법을 쓰셔야 되겠죠. 자, 지금 59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x 세제곱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9x 자, 쌤이 약간 초보처럼 왼쪽에 좀 설게요. 오른쪽에 서니까 이게 손가락이 여기 힘도 좀 들어가고 자꾸 이게 화면에 닿아. 그래서 여기서 좀 쓸게요. 그왜 초보? 네? 원래 판서 이렇게 강사들이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이거거든요. 판서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글씨가 가리잖아. 내 등판에 글씨 가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시선을 니들한테 못 보고 여기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쌤들이 이제 이걸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써가면서 니들을 보면서 눈 맞추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제일 먼저 연습해요. 쌤들이. 분필 판사할 때 연습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어쨌든 간 쌤 오늘 손이 불편해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얘는 x제곱을 묶어내버리면 x-2 되잖아. 얘도 마이너스 9 묶어버리면 x-2 되잖아. 그지? 맞지? 그럼 여기 또 공통 다시 묶을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묶어내면 또 x제곱 마이너스 9는 어라? 합차 공식이네? 되잖아. 그지? x-2에 x제곱 마이너스 9 그러면 x-2, x 플러스 3, x-3 이래야 되겠지, 그지? 그럼 근이 나오잖아요. 그지? 인수분해가 되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쉽습니다. 뭐 어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끝이잖아요. 그럼 세 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은 끝입니다. 그렇게. 더 할 게 없죠? 음. 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쓴다. 이게?
아니, 이게 뭐 아닌데요. 정말 성실한 학생. 이야, 이거 비웃는 거 봐라, 이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웃고 시작할까? 하하하하. 자, 시험 범위 안 들어갔어. 그렇죠. 니들 이차함수 최대 최소까지만 들어갔잖아. 그치? 그거 했잖아요. 개념 루트로 했잖아요. 학교에서요? 아니면 시험 범위까지 해서 조금 더 나갔겠죠. 시험지 이게 나온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안 돼? 자, 아무튼 그러면 다음 가봅시다. 다음 유형 2번 유형을 한번 보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풀이.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아, 니들이 이걸 왜 익숙하게 느꼈냐 하면 그 인수분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잖아. 방정식하고 인수분해 못할 거 있노? 그건 는용 들어가는 거랑 차이점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중간 과정까지는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니들이 익숙하게 보이는 거지. 자, 유형 2번을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는 거 4차 방정식 어떻게 한다고? 네,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괄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했잖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 두 개씩 짝 지어가지고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한다 하는 거 기억나지? 예? 자꾸 내 대묻지 말라고 그랬잖아. 니 혼자를 왜 수업 시간에 니 혼자 하는데 내랑 수업하고 있는데 니 혼자 할 거면 집에 가서 혼자 해. 어? 여기서 뭐 같이 하는데 왜 니 혼자 하냐고. 자, 어떻게 한다고? 괄호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뭐고? 적당한 거 두 개씩 묶는다 그랬잖아. 그 적당한 게 뭐라 했는데? 상수 합이 같은 거. 상수 합이 같은 것끼리 뭐 이렇게 묶든 어쨌든 간에 합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끼리 전개를 하게 되면 2차식하고 1차식까지가 공통으로 나온단 말이야. 상수항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치환을 해가지고 다른 문자로 쭉 푼 다음에 인수분해가 완료되면 다시 치환한 문자를 원래대로 복원시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또 인수분해 되면 다시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고 이제 그거는 뭐고 여기서는 방정식이니까 그럼 인수분해 한 그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을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606번 치환 문제 한번 봅시다. x제곱에 플러스 4x의 전체 제곱 빼기 3의 x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얘가 그렇지. 어? 뭐라고? tt? 그래 이렇게 두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지. 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 자, 인수분해 되나? 뭐로 되노?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하면 t 얼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돌려주는 거야. 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어떻게? x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5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2. 그럼 이제 뭐고? 각각 얘랑 얘가 0이 돼야 될 건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얼마로?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뒤에는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난 답은 내야 돼. 4차니까 근이 4개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예? 4차니까 근이 4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2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2개 더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 근의 공식을 넣어서 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된다. 이해되겠니? 네, 하셔야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해야 돼요라고 물으면 어떡할까? 싸우자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근의 공식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3번 유형을 보시면 이게 뭐예요? 보기차식이죠? 이거 우리 인수분해 때 다 했단 말이야. x 4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이렇게 나오면 뭐고? x 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럼 뒤에 는 0만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뽑아내면 된다고. 알겠지? 그치? 왜? 뭐가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하자면 봅시다. 610번 봐요. x의 4제곱 6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 자,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럼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을 하거나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공식. 완전 제곱식. 네, 완전 제곱식. 뭐식이 제곱 빼기 뭐식의 제곱 형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뭐식이 기준은 뭐 할 건데? 자, 보세요. x 4제곱. 자, 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묶어야 될까? 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묶어야 될까? 이게? 얘 기준으로 잡으셔야죠. 얘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자꾸 너 둘 다 자꾸 얘 할래 자꾸. 알고 싶어서. 뭔지 알죠? 열심히 하다가 자, 보세요. 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합차공식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야 될 건데 얘 기준으로 해버리면 차의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 기준으로 하고 완전 제곱식 묶고 그 다음에 뒤에 뭐시기에 제곱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뭐시기 제곱 빼기 뭐시기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자 보시면 x의 4제곱하고 빼기 1하고 그러면 얘가 2차라고 보면 얘에 대한 1차는 x 제곱항일 거 아닙니까? x 제곱항일 거지. 그지? 그럼 x 제곱항 완전 제곱 떼려고 하면 얼마 하면 되겠노? 2x 제곱이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을 여기다 갖다 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6개 중에서 2개 썼으니까 뭐고? 뒤에 4개가 남겠지. 인데 얘를 이게 자 이렇게 안 쓰고 2x의 전체의 제곱으로 쓰자고. 됐니? 그러면 얘는 얼마? x제곱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a제곱 빼기 b제곱 의 형태니 뭐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리고 인수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어? 네. 는 0이니까 자 그러면은 야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야는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해 공식 넣으라고. 근해 공식 넣으라고.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으라고. 많이 나네. 그래서 여기서 각각 나오는 근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모든 양수인 근의 곱, 양수들 다 찾아내서 서로 곱해 주시면 되겠다고.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니들이 단순하게 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네 라고 하면은 그냥 턱 끝나고 뭐지? 안 되는데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를 요렇게 이용해서 풀 거야 라는 걸 스스로 고민을 해서 해 나가는 학생들은 흔치 않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방법을 찾아내서 풀었다. 그런 애들은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어떻게 돼?
네? 노력을 안 하고는 안 되죠. 니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졸업한다고 끝은 아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는데? 응? 사교육이 아니라 이걸 니들이 경험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된다. 아, 저 문제는 저번에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을 하셨지. 그걸 니들이 이제 기억 속에 남기면서 자꾸 트레이닝을 하고 같은 문제 유형을 여러 번 풀어보면서 습득을 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부족하다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니들 그걸 안 할 뿐이야. 자꾸 핑계대고 뭐 시간이 없어요. 뭐 피곤해요. 뭐 학교에서 뭐 했어요. 지금 뭐 시험 기간이라 뭐 수행 평가 해야 돼요. 그거 다 핑계지. 좀 얘기했잖아. 하려고 하면 뭐 밤에 잠을 줄이든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싫은 것 뿐이잖아. 613만 원. 613번요. 613번 뭔데? 자, 4차 방정식의 내근을 그러면 이거 뭐 간만에 될 거예요. 네? 네, 같은 형태잖아요. 선생님 하는데? 세타. 델, 네? 세타요. 델타죠, 델타. 델타 어떻게 써? 세타. 네? 델타요? 이거 보이는 대로 쓰세요. 이거 후 쓰면 되죠. 예? 세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세타. 네, 배웠다니까. 야, 근데 쭉 나왔잖아. 상가함수 할 때 배웁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하면서 배웁니다. 이게 뭐? 똑똑하다고? 자, 그래서 613번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금 요 형식대로 인수분해를 한 뒤에 그럼 찾아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통분해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쪽 유형 4번 갑시다. 자,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이에요. 자, 근이 주어졌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고? 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렇죠. 대입하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럼 끝나잖아. 자,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뭐부터? 그렇지. 미지수 A를 찾은 다음에 이제 식이 완성됐으니 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의 값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할까? 쟤는 어떻게 할까? 근과 계수한 게 쓰면 되겠죠? 네. 예?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14번은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풀이 안 해도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방향성이 뭐 너무나 명확하지, 그지? 자, 유형 5번 봅시다. 3차 방정식 근의 조건. 주어진 3차 방정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판별식. 예. 자, 618번은 지금 얘가 뭘 원하냐면 3차 방정식이야. 보통 3차 방정식 근이 일반적으로는 3개가 나올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특이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3개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3개가 안 나올까? 도현아, 똑바로 앉아봐. 앞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을 그래프로도 많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의 근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래프 어디서? 그냥 그래프에서 뭐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건데? 3차씩 풀고 있는데 무슨 2차 함수 그리고 있노? 지정식이가.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요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방정식의 근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프의 죄송합니다. 교점의 x좌표. 그래, 대답 안 한 것보다 나은데 조금만 생각하고 대답하자. 대답 안 하면 내가 지금 벽이랑 대화하나? 야들이 알아듣나? 차라리 틀리면 이 새끼 못 알아들었구나. 알거든. 그러니까 대답하는 건 좋다, 알겠지? 근데 너무 실없게 대답하지 말고 조금 생각하고 대답하자. 자, 그래서
뭐라고? 그렇죠. x축과의 교점에서 근이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점의 x좌표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x좌표가 나오겠지. 자, 요렇게 되면 근이 하나가 나오지. 3차식인데도 근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우리가 2차 함수로 봤을 때 어떻게 되니?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허근이 나오겠지.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가 나올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지우기 귀찮으니까 쌤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한 근하고 한 근하고 두 개가 나온다. 3차식인데 두 개가 나와. 그럼 무슨 한 개는 중근이 나와야 된다 소리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 근과 접하니까 중근. 이해되겠니?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뭐다? 한 근, 중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근 나오고 여기는 두 허근이 나온다. 이해되겠니? 근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4차일 때는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4차 방식의, 4차 함수의 그림을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너희들 어차피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이렇게 W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되게 다양해요. 뭐 두 근이 나올 때, 뭐 세 근이 나올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한 근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가 중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4차 함수가 완전 중근이 되면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쓱 해가지고 근이 하나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쌤이 잠깐 얘기를 한 이유는 왜 얘가 실근 하나랑 허운 두 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잠깐 갖고 온 겁니다. 모양만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죠? 618번이죠? 자, 중근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x 세제곱 빼기 a 빼기 3 x 제곱 플러스 ax. 자,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 자, 야 그러면 일단은 실근 하나는 찾아야 될까 얘가? 얼마 집어넣으면 x에 x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지 않니? x에? 도윤아. 응. 자, 1 집어넣으면 0 되죠? 맞지? 그럼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 슥. 자, 3차 항계수 1, 2차 항계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맞지? 아이가? 맞지? 1. 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이지 않을까? 맞지?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 어디서 나오겠노? 여기서 중근이 나오겠지. 또 있습니다. 또.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근과 똑같은 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체적으로 완전 제곱이 돼서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A 값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 됐나? 그래서 야가 중근일 경우 그럼 얘 판별식 0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사실은 뭐다? x-1을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니? 인수 정리에서 배웠잖아. 기억나요?
인수 정리가 뭔데? 인수 정리하는 거. 깔끔하네. 자, 6번 유형 봅시다. 자, 뭐 나머지 이게 산수들은 니들이 하면 되겠지, 그지? 자, 6번 유형 봐봐요. 3차 근과 계수 관계 이거 너무 쉽다, 그지? 맞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다. 맞지? 3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그렇지. 어차피 알파벳 순서야. A, B, C, D 순서인데 A 밑에 깔 거니까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D인 거야. 알겠죠? 부호는 마, 뿔, 마. 이렇게 패턴 외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적용할 거는 뭔데? 결국은 적용은 여기서 적용은 뭐 곱셈 변형식 정도 말고는 뭐 없지. 적용할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7번 갑시다. 이거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이것도. 유형 6번이나 유형 7번이나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치? 자, 90쪽 가봅시다. 90쪽. 유형 8번을 한번 보시면요. 3차 방정식 켤레근. 자, 켤레근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아까 뭘 썼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차수를 떨어뜨렸는데 3차를 인수분해하면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나눠질 건데 이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서 얘를 뭘 집어넣었다고? 근해공식을 넣었다고. 근해공식 나오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된다? 켤레근 켤레근 형태가 나온다. 그게 허근이었든 실근이었든 간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3차 방정식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다른 한 근은 얼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뭘 찾아낼 수 있다? 또 다른 한 근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왜? 내가 두 근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세 근을 곱했을 때 값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한 개는 그냥 방정식으로 찾아내면 되잖아요. 자, 뭐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라고? 네? 다시요. 얼마래요? 3이잖아요. 부호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파, 베타를 이미 알고 있잖아. 왜? 켤레근으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곱하면 얼마?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0이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가 암산 안 돼? 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한 근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세 근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계수, 1차 계수도 다시 찾아내면 되겠지, 역으로.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 계수 AB를 찾아서 두 개를 곱하라는 건데 그거야 뭐 곱하기 하면 되고 우리 구분하면 못하는 사람 없잖아. 혹시 있니? 도망 가야 되는 학생 있니? 그럼 못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는 거고. 뭐 물론 그래 실수가 기억되면 실력이긴 합니다만 자, 자, 그 다음에 9번 유형 봅시다. 90쪽에 9번 유형 보면은 3차 방정식 활용이라고 있는데 자, 활용 문제가 쌤이 뭐라 했지? 더 쉽다 그랬지. 문제에 대한 파악만 끝나면 오히려 활용 문제가 더 쉽습니다. 자, 6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와, 글만 5줄이다. 그지? 생으로 글만 5줄이야. 되게 보기 싫게 생겼는데 그러면 요약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가 각각 4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대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보자. 밑면의 반지름이 4래. 이만큼이 4래. 그럼 그거랑 비슷하게 이만큼 올리자. 예? 그게 뭔 말인데? 자, 일단 보자. 그래, 물탱크가 있어. 그러면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적당히 늘려. 그럼 반지름이 늘어났으니까 그 적당히 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그걸 x로 두겠다고. 됐어요? 그래서 밑에 얼마 되겠니?
반지름이 4 플러스 x가 되겠죠. 요게 반지름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인대요. 그러면은 높이는 어떻게 되겠다고? 4-x? 그렇지. 쉽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됐노? 물탱크의 부피가 처음과 같대요. 아, 이 새끼 봐. 자, 그러면 원래의 부피를 한번 봅시다. 자, 원래 부피.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니? 설마 이것도 모르면. 3분의 예? 파이 R 제곱 깜짝이야. H. 자, 밑넓이 얼마? 16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다? 기둥의 부피 아닙니까? 얼마? 예? 3분의 1을 왜 합니까? 3분의 1은 뿌리잖아. 64. 오래 했어요. 오래. 맞잖아요. 죽일 것 같아요. 자, 쌤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 에? 자, 64파입니다. 64파. 이게 뭐다? 원기둥의 부피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변형되고 난 녀석. 그러면 밑넓이 뭐다? 파이 r 제곱 4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인 게 밑넓이고 거기에다 다시 높이 4 마이너스 x 곱한 게 뭐다? 이게 부피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같다 했으니까 는 하고 계산만 하면 끝나죠. 끝입니다. 이게 뭐 있노? 이거 계산은 오히려 더 쉽잖아. 그래서 결국은 뭔데? 4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4 플러스 x의 제곱은 64 끝이잖아. 네. 파이는 약분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저거 전개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렵냐고. 안 어렵단 말이야. 문제에게 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을 하고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이 니들이 잘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찬찬히 자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수학을 자꾸 계산만 하려고 그래. 계산만 하려고 그래. 생각 안 하고 계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나오면 자꾸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는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워낙에 생각을 안 하는 세대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살. 생각 없이 살잖아. 그래. 니들 뭐 유튜브 펴놓고 이러고 보고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받아들이잖아.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입니다.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애기들한테 폰 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쌤. 애들 조용하라고 엄마들 식당 가가지고 자기 편하게 밥 먹겠다고 애들한테 폰 던져주고 멍청이를 보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애들이. 그거 조용하다고 엄마들 좋아하는데 절대 조용한 거 아니에요. 애들 미리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난 내 새끼 밥으로 키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뭔지 아나? 공부 잘하는 거 바란대. 그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놔놓고 공부 못한다고 애 뭐렇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엄마가 저를 망쳤어요. 예? 헬레나. 아. 그래서 쌤 집에는 TV도 없습니다. 집에 TV도 없어요. 티니피 못 봐요? 티니핑요? 쌤 다른 티니피 안 보여줘요? 폰도 애들한테 폰도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 저도 익숙할 때 처음 그래서 애들이 결핍이 생기면 또 어떻게든 그걸 채우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적어도 어떤 그 한계선이라는 건 있잖아. 근데 그게 제한 없이 풀려버리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 없는 학생들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독서량 판단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폰을 언제부터 만졌는지를 보면 얼추 비슷하게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폰 보면은 환장을 하죠. 만지고 싶어. 진짜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쌤 안 줘. 폰을 허락할 때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쌤이 항상 이렇게 미세먼지하고 날씨를 확인하니까 지 이제 그거 하겠다고 아빠 미세먼지 볼래 하면서 그거 보고 그 잠깐 동안 이제 폰 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야. 그때 나랑 같이 핸드폰 잠깐 만지는 거 말고는 절대 핸드폰을 혼자 맡겨두지 않아. 너무 불쌍해. 불쌍하다고? 그거 왜 불쌍해? 한 번쯤 도파민에 쩔어. 뽕맛을 안 해. 나요? 그럼 헤어날 수가 없죠. 예? 뭐요? 왜요? 지금까지 준비해요. 양아치. 왜? 아니,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오늘 몇 개 안 했어. 알았어. 알았는데, 시험 끝나고 첫 시간부터 쉽지 않은 건 알겠다만, 네, 그걸 버텨야 됩니다. 남들하고 차이점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야. 다른 애들도 시험 끝났으니까, 막 이렇게 흐트러질 때. 그때 누가 빨리 정신 차리냐. 그게, 그래, 그게. 고사가 아닌지. 자, 보시다 빼지 말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0번 유형. 보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자, 요런 거 같은 경우 차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 대입법을 할 수 있겠지. 가감법으로는 차수가 다르니까 항이 소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입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러면 야를 풀어라 하면 얘가 됐든 온놈이 하나 넘어가면 네? 10번 유형이요. 91쪽에 636번 미쳤네. 누구였어? 저 60몇 초 누구였어? 누가 했어. 하품하면서 질문한 거 누구야? 불쌍해요. 아, 제가 빠졌구만. 자, 아무튼 그래서 y가 넘어가면 좀 깔끔하겠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x는 y 마이너스 1, 그리고 x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y에 대한 2차식을 풀어서 y 값 찾고 그 y 값을 다시 어디?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x 값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하는 방법이. 그지? x는 얼마? y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됐어요? 그럼 y에 대한 2차식 풀어가 y값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y값도 당연히 2차식이니까 뭐 2개 나오지 않을까? 2개 나오면 그에 따른 x값도 따로 또 2개가 나오겠죠. 됐나? 그래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아직 시간 남았다. 지금 이 시기 빠르잖아.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아직 10분 이 시기 빠르다니까. 안 빨라요? 9시 18분이야 지금. 12분 남았어. 5분만 쉬어요. 왜 한 1시간 시작하지? 진짜? 그래, 1시간 시작. 1시간 시작. 아니 지금 다시 수업해야 돼. 오, 이거 안 할래. 수업 이제 10분 남았는데 5분 시작. 양심이 있나 없나? 씨. 정말 자주 들어요. 자, 그러면 자 11번 유형하고 빨리 마칩시다. 11번 유형 보자.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되니? 얘는 이제 소구를 해야 되잖아. 소구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빼면 어떻게 되니? 항이 안 사라지는 게 생겨. XY 중에 문자를 하나만 남겨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얘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하면은 얘가 0이 되려면 케이스가 x가 마이너스 y가 돼요. x가 y 되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 두 가지를 밑에 식에다가 각각 한 번씩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쌤이 병원에 한 5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었더만 목이 지금 잠겼다. 나 지금 되게 소리 크게 낸다고 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약간 목 쉰 것도 아니고 쌤이 5일 동안 진짜 병실에서 말 한마디 안 했거든. 아니 할배들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전부 다 한 70부분 할배들인데
뭔 말할까? 사실 쌤이 수술하고 이틀 동안은 뭐 수술 기운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잤어.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 응? 이거 불편해 죽을 거니까. 뭐 링거 꼽은 거? 어? 애들 오지 않아요. 뭘 애들이 와 무슨 소리 하면? 쌤 애들 보러 안 왔어요. 아 일부러 오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요즘은 병원이 다들 그 간병 서비스를 해.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병원에서 해줘. 그래서 굳이 뭐 간병인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식구들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번거롭기도 하고 오지 마라 그랬어. 이 이틀 동안 정말 잠만 계속 잤거든. 진짜 미치도록 잤어. 딱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거 빼고 계속 잤어. 자다가 이제 화장실도 안 갔다.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똥 마시는 그런 거 맛있던데. 똥 먹는데 밥 얘기하지 말고. 똥 먹는데 밥 얘기. 근데 밤니 밥 얘기하는데. 자, 완전 빨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아까 x는 얼마? 마이너스 y. x는 y.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y 되는 식으로 바뀌잖아. 얘도 y 되는 식으로 바뀐다. 그럼 y 된 2차식에서 y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 값이 그에 따라서 x 값들이 각각 나오겠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저도 그래서 자, 요거는 639번은요. 니들을 한번 풀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들 좀 마음이 뜬 상태인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유형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 풀어 오시면 되겠죠.